자, 전날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다우가 오르고 나스닥이 오르고 양 지수 올랐는데 다우 지수는 상승폭이 좀 나오다가 꼬리를 만들고 음봉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0.10%라도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3.69%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다우 지수에 비해서 나스닥의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었죠. 하락폭이 심했었는데 어제는 좀 강한 상승이 좀 나와 주었어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구간이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이 좀 나왔어요. 그동안 시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국채 금리가 어제 이제 하락이 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반등으로 나스닥 지수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선생도 어제 상승폭이 강하게 나왔죠.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테슬라가 마이너스 한 40% 50%까지 작살이 났었는데 어제 테슬라가 그래도 좀 큰 폭의 반등을 이끌어내면서 다시 자리를 잡아주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애플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준비디오도 그렇고 관련된 기술주들이 죄다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어저께 나스닥이 3.69%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때문에 발생한 리스크 이슈는 천년만년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채금리가 상승이 한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아니올시다, 시장에 무조건 부정적이다 라고는 판단할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왜? 금리가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와 제로 금리에서 산 지가 몇 년째입니까? 금리 인상은 언제든지 이제는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다만 뭐든지 급해서 좋을 게 없다고,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과도하게 하락하거나 천천히 틈을 주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짧은 시간 동안 급박한 상승이 나오고 급박한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국채 금리가 이제 너무 많이 급박하게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리스크적인 요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금리 인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의 하락은 하락을 만들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핑계 카드로 꺼내들었던 게 금리 인상이 자꾸 오르니까 금리 인상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마무리가 될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적인 것과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이 지금 보급이 돼서 코로나19가 끝나서 다시 경기가 회복된다는 기대감, 양쪽을 저울에다 놓고 무게를 봤을 때 어느 쪽에 더 기울이냐 이거예요. 금리 이슈, 그 다음에 코로나19 경기 회복감, 어느 쪽에다 더 베팅을 하고 싶어요? 당연히 무게가 이쪽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19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금리 이슈는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고 해소가 되면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우상향의 움직임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일단은 어찌됐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0.82% 상승이 나오고 있고,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공호흡기를 달았어요. 어제 너무 좀 과도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오전에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마이너스 막 3%까지 빠지는 거 보면서 나라에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많이 빠질 이슈인가? 만약에 어제 막 지수가 마이너스 5% 이상 급락이 나왔다 그런다면 저는 오히려 호재의 기회로 봤을 겁니다. 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빠지는 거를 역시나 오후 들어가면서 낙폭을 줄여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자체가 다시 꼬리를 만들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청자분들도 그랬겠죠. 아, 다행이네, 지수 올라오네, 숨통은 트이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반도체 공부합시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지금 많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이 나왔지만 천년만년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천년만년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시장의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어느 정도 지지선을 형성을 해주고 다시 시장이 우상향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장을 우리는 과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떠한 것을 봐야 될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였느냐? 아하,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지선을 형성해 시켜주고 횡보를 한 다음에 올라오게 되게 되면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과연 뭘까? 라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한 결과 어떠한 결론에 이르렀느냐? 바로 반도체가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기사나 좀 한번 몇 개 한번 살펴보면서 반도체가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알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반도체 상황을 보게 된다 그런다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국가 산업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를 빼고 논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 근데 최근에 반도체 상황을 보시게 되면 반도체가 지금 난리예요.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
계등 한번 보세요. 홍남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3분기까지 지속. 반도체는 내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반도체가 부족하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자정부 장관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최소 3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완성차 생산에 차질 없도록 민간 합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자 심화로 완성차 생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을 위해 입출국 방역 편의 제공 등을 지원하는 한편 통관 절차 간소화와 단기 대체 공급이 가능한 차량용 반도체 발굴 및 성능 중에 나설 방침이다. 어찌됐건 나라에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난립니다. 우리나라만 부족할까요? 아닐 거예요. 해외 여러 나라들도 반도체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더 웃긴 거는 반도체가 우리가 첨단 산업에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핸드폰 쪽에서도 부족해요. 자동차에만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핸드폰 쪽에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분할 매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제도 이제 MS 오토텍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느냐. 자, MS 오토텍 보세요. 이 구간에서 여기로 상승 파동이 나와야 될 자리인데 지수가 밀리게 되면서 종목이 꼬꾸라졌어요. 완전 분할 매수를 안 하고 여기에서 원 매수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쯤 죄다 손실 구간일 겁니다. 손실이 뭐야, 9,500원에서 7,500원 빠졌으니까 한 마이너스 한 20% 다들 손실이겠지. 똑같은 종목을 똑같이 매매를 하더라도 보세요. 여기에서 매수를 한 사람, 분할 매수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매수를 한 사람은 지금 마이너스 20% 구간인데 분할 매수로 들어가게 되면 금액이 어디까지 낮아졌는가 보세요. 실제 이거 계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 종목당 보통 600만원 들어갑니다. 1차 가격에서 150만원, 2차 가격에서 150만원, 그리고 3차 가격에서 3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 160만원 이렇게 적혀져 있는 친구들은 1차 매수가 들어가는 애들이고요. 600만원 가까이 쳐진 애들은 3차 매수까지 끝난 상태예요. 보이시죠? 금액별로 다른 거. 300만원까지 들어간 애들은 2차 매수가 들어간 거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3차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2.55%예요. 마이너스 2.55%입니다. 언제든지 플러스 전환을 해도 이상하지가 않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왜 분할 매수가 중요한지? 분할 매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자, 똑같이 용재형 분할 매수하게 되면 1차 매수해서 했는데 1차 매수해서 만약에 쫙 올라가 버리게 되면 수익금이 얼마 발생 안 하잖아. 돈 벌었잖아. 안 그래? 수익금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간에 돈은 벌었잖아. 잃지만 않으면 된다니까. 주식시장에서 잃지만 않는다 그런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매매 방법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수익을 누적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야, 형 말은. 근데 내가 큰 욕심을 바라고 여기에서 1차 매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총 1,000만원어치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를 1,000만원어치 덜컥 사. 떨어져. 벌써 마이너스 200만원이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결국에는. 근데 주식에서는 굳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프로가 아닌데 왜 프로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을 선택하냐고. 왜 오늘만 주식하고 내일은 안 하려고? 여러분들이 가쁘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정된 자금으로 쪼개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꼭 해야 돼요. 아시겠죠?